어제 오늘 검찰의 대장동 사건 조작 정황이 쉴 새 없이 터지는 가운데 아니나 다를까 대북 송금에서도 핵폭탄이 터졌습니다. 바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 김광민 변호사가 대북 송금 검사의 템프로 접대 사실을 폭로한 것입니다. 전술한 대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 김광민 변호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황상 박상용으로 아주 강력히 의심되는 대북송금 박모 수사검사가 강남 템프로 접대를 받았다는 충격 폭로를 했습니다. 또한 더 충격인 건 그 템프로 접대를 한 인물은 대북송금 사건 핵심 피의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란 것이며 그 자리에서 금품까지 수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는데, 중요한 건 김광민 변호사가 왜 이런 믿기 어려운 주장을 그것도 단정지어서 페이스북에 올렸냐는 것입니다. 참고로 김광민 변호사는 말 그대로 변호사이고 허위 사실에 대한 법적 리스크를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흥미롭게도 금품 수수에 대해선 추정, 템프로 접대에 대해선 단정을 짓는 식으로 구분까지 했는데, 이렇게까지 자신 있는 걸 보면 김 변호사가 아무래도 뭔가 확실한 걸 본 것 같습니다. 고로 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현재 수원지검 수사를 하고 있는 서울고검이 대북 송금 사건 조작 관련해 상당한 수사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 이는 서울고검의 수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들이며, 그 정도의 확신 없이는 법률가 김광민 변호사가 이렇게까지 단정을 짓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김 변호사의 폭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박상용 검사가 피의자들에게 이제는 그다지 놀랍지도 않은 강압,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고 하며, 경악스럽게도 김광민 변호사 본인도 협박을 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23년 초 박상용 검사는 쌍방울 김성태 회장에게 그룹 해체를 협박하며 이재명에 대한 허위 자백을 강요했고, 오죽했으면 김성태는 수원지검 13층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며 저항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보다 더 이전인 김성태가 태국에서 강제 송환된 직후 김성태는 이재명을 전혀 모른다고 진술했지만, 검찰은 김성태의 친인척 포함 쌍방울그룹 임직원 17명가량을 구속시키고 별건으로 그룹 해체를 협박했다고도 합니다. 결국 그 과정을 거치고 김성태는 이재명을 모른다는 진술을 번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김 변호사에 따르면 박상용의 악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데, 2023년 8월경 박 검사는 김광민 변호사 자신에게 전화해 내가 여태까지 네가 해온 사건 다 들여다봤다며 협박을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변호사라면 통화 녹음은 기본일 테니 저로선 김 변호사에게 이 녹취도 있을 거라 보는데, 당시 정황을 보더라도 박상용의 협박은 충분히 설명됩니다. 이를테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의 회유에서 정신을 차린 계기가 됐다는 부인 백정화 씨의 이화영 정신차려 법정 사자후는 23년 7월 18일입니다. 가뜩이나 김광민 변호사 이전에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를 맡았던 설주한 변호사는 검찰의 회유 가담 의혹이 제기된 바 있는데, 즉 이 모든 의혹이 사실이라면 김 변호사가 주장한 박상용이 협박 전화를 했다는 8월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의 회유에 본격적으로 저항하던 시기로 추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가장 흥미롭게 보는 건 앞서도 말했지만 김광민 변호사가 이토록 구체적이고 특히 단정까지 짓는 이 주장들의 근거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이는 제가 괜히 호들갑 떠는 게 아니라 김광민 변호사가 폭로한 내용을 진술했을 법한 인물은 딱 한 명,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며, 마침 김성태는 최근 서울고검에 입건됐습니다. 물론 공식 발표가 뜬 건 아니니 일단 제 개인적 추정이라고만 말씀드리나, 봉지욱 기자가 서울고검의 수원지검 감찰에 대해서 신의 한 수라 표현했듯 감찰에서 수사로 발전이 된 서울고검의 수원지검 수사는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매번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현 서울고검의 장은 과거 문재인 정권에서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내며 승승장구하다 윤 정권 이후 법무연수원으로 자천됐던 구자현 검사이고, 특히 현재 수원지검 수사를 이끌고 있는 정용환 서울고검 감찰부장은 하필 과거부터 최근까지 검찰로부터 철저히 패싱당하고 핍박받은 대장동 1차 수사팀의 팀장이었습니다. 물론 일부 시청자분들께서 검찰은 다 똑같은 검찰이고 친윤이냐 반윤이냐에 따라 기대를 하고 안 하고가 어딨냐는
반박하기 어려운 말씀도 주십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반윤 올스타가 모인 서울고검의 수사가 이렇게 눈에 띄는 성과가 나는 걸 보면 이는 우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앞선 김광민 변호사의 폭로가 사실이라면 박상용 검사는 그냥 한마디로 끝났다고 봅니다. 게다가 기존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에 더해 김성태의 접대가 사실일시 뇌물 혐의까지 추가될 가능성이 있고, 그것도 검사가 피의자에게 접대받은 거라면 죄질이 끔찍한 수준입니다. 그렇기에 이건 아무리 봐도 같은 식구 검찰에게 수사를 맡기는 게 아니라 별도의 특검이 나서야만 한다고 저는 강력히 주장합니다. 더욱이 최근 대장동 사건의 협박, 조작 정황이 매일매일 터지고 있는 걸 보면 대장동과 대북송금을 묶은 검찰 조작수사특검의 필요성은 나날이 커지고 있고, 당연히 대장동, 대북송금 따로 특검한다면 더 좋습니다. 관련해 검찰이 지금까지 국가의 세금을 빨아먹으며 얼마나 끔찍한 범죄들을 저질러 왔는지, 그리고 특검이 왜 필요한지 대장동과 대북송금 사건을 가장 가까이 오래 취재해온 김종훈 기자의 설명을 끝으로 이번 소식은 여기서 마칩니다. 영상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근데 선생님도 중요한 건 뭐냐면요, 검찰이 왜 그랬을까? 이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위해서 정진상, 김용, 이화영, 그리고 여기서 안 그치고 공무원들, 김혜경 여사까지 이렇게 거는 거예요. 그럼 이 과정 속에서 변호사인 남욱을 불러다가 배 가른다고 얘기하고 애들 사진 보여주면서, 그래서 선생님들 윤석열이 말한 게 그 말이 맞아요. 집안 거덜난다고. 전관을 써야 돼요. 그래야 그나마 이길 확률이 있어. 그러려면 비싸. 대부분의 서민들은 돈이 없으니까 집 팔아. 근데 이 변호사비를 마련해서 이 심에서 끝나냐? 항소심 가고 대법까지 가는 거예요. 그때마다 건 바이 건으로 개혁을 또 해야 돼. 그리고 형사사건은 피고인이 무조건 참여를 해야 돼요. 그러면 회사도 못 다녀. 그러다 이혼해. 이렇게 집안이 망하는 거예요. 기소권과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검사가 이래서 무서운 거야. 그러면 본인만 털리냐? 가족 털리고, 친구 털리고, 지인 털리고, 부모님 털리고, 이모, 삼촌 다 털려. 그러다 구속돼가지고 애들 사진 보여주면서 다 얘기해. 네 이렇게 말했잖아 라고 하면 없는 기억도 말하게 돼요. 그리고 그 내용들이 공소사실의 기초가 돼요. 그래서 한 명 얘기하고, 두 명 얘기하고, 세 명이 말을 하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지는 3인성호가 됩니다. 환장하는 거야.